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비정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비정전은 처음엔 제게 다소 어려운 영화였어요. 존경삼림이나 타락천사처럼 도시와 도시인을 그린 것도 아니고 화양연화나 해피투게더처럼 사랑과 이별을 파고드는 영화도 아니었어요.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친어머니를 찾으러 떠났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이 큰 줄거리이고,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주변 사람과 갑자기 등장하는 한 남자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처음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헝클어진 듯한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그것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아비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 없는 새가 있다. 평생을 날아다니다가 죽을 때 딱 한 번 땅에 내려앉는다. 아비는 아마 스스로를 정착하지 못하는 운명이고 자유롭지만 편히 쉬지 못하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휴식처가 되어달라는 은근한 유혹과 함께 또 자신은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말주변이라기보다 그가 스스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부유와 대비되는 죽음이, 아이러니한 그 이미지가 아비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화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자신의 결핍과 그로 인한 방어 기제를 운명처럼 은근슬쩍 바꿔놓는 자기 연출인 것 같았어요. 아비는 영화 내내 정착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 생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극복하려 필리핀 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그와의 만남을 거부하게 되죠. 아비는 결국 더 큰 상처만을 아는 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착륙 시도였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부유하는 처지가 됩니다. 영화 마지막 아비는 죽어가면서 발 없는 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 새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죽어 있었으니까. 이제 발 없는 새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이 없기에 평생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날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땅에 붙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 자체가 전복되었습니다. 평생을 결핍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발 없는 새가 가진 양면적 이미지와 아비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비와 소려진의 유명한 장면을 이야기해보죠. 아비는 시계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분을 함께 보낸 사이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1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라고요. 아비와 소려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시작은 그렇게 1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와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졌지만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 1분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은 영원히 거기에 있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는 생모에게 버림받고 양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컴플렉스가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게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과거가 된 일본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도 어쩐지 그들과 1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영화는 아비와 소려진 이외에도 루루, 경관, 아비의 친구도 등장합니다. 소려진은 마카오에서 왔고 아비는 필리핀 화교로 추측돼요. 경관은 조금 다른데 그는 어머니를 위해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선원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홍콩을 떠나 선원이 됩니다.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꿈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캐릭터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홍콩을 떠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에게 홍콩은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등장 캐릭터 모두가 홍콩이란 장소에 뿌리 내린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서로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영화의 구조와 카메라 워크도 이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듯 흔들리고 어긋나 있습니다. 누구는 한 번쯤 겪어야 했던 그런 불안한 시기를 영화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아비 정전은 아비가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소려지는 여전히 홍콩 그 자리에 있고 로로는 아비를 찾아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화사 내내 회자되는 아비 정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좁고 어질러진 방, 한 남자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돈과 카드를 챙기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몸짓 맛으로 관객을 묘하게 흡입시킵니다. 아비는 죽고 함께한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전혀 새로운 남자가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며 마침내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은 뒤에 나올 후속작을 강하게 예감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아비정전의 후속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감독이 후속작을 기획한 것 같은데 만들어지지는 못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열린 상태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후속작이나 더 많은 정보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역시 아비처럼 1960년대 홍콩을 살아가는 발없는 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영화가 미완성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의도치 않은 사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전기에서 완결된 마무리가 아니라 아직 열려있는 이야기로, 왕가이가 그려낸 홍콩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1분들이 있잖아요. 방황하는 나를 잡아주고 싶어 어딘가 몰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시간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엔 어떤 1분이 가장 깊게 남아있나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런 1분이 있으신가요?